광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의 한 주택가에서 한 임대인에게 속은 임차인 4가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린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건본 주택을 열고 분양가를 공개했습니다. 무려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안팎에 달해 얼마나 팔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7월부터 매달 10억 원을 투입해 임시방편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태원여객 유진운수의 노선권 인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목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기업의 발사체 개발이 활발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고흥에 계획 중인 발사대 추가 건립도 시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다면 어떨까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확인된 가구만 4가구, 피해 금액은 무려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희진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모두 3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제가 한 거에 딱 여기는 경매 안 나온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지킬 테니까. 지난해 12월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파산 선고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알고 들어가는 전세자들은 없거든요. 집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인 것 같아요.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너편의 또 다른 건물. 이곳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모두 4가구가 같은 사람에게 1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근저당이 선순위로 대항력이 없고 무엇보다 다가구 주택이라 각 피해 가구를 한 세대로 인정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게시는 하지만 하나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어떤 피해자를 구한다고 구제를 해주는 법안인지를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임대인은 이제는 소송해라, 보전 못 해준다며 배째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2차 경매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되게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걸 하려면 마음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우린 좀.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린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이 아파트가 얼마나 팔릴지 관심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견본주택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무지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견본주택을 열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입지뿐 아니라 단지 안에 서점과 영화관 등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입 가구와 가전을 설치하는 하이엔드 전략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권이라든가 교통적 사방 이렇게 상무지구라든가 시내라든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84제곱미터가 9억 안팎, 125제곱미터 15억 안팎, 150제곱미터는 18억 안팎입니다. 이에 75평형인 205제곱미터 일부 세대는 분양가가 30억 원에 이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역시 3천만 원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올 초 더 낮은 분양가로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마저도 계약 성적이 저조했던 점 때문에 과연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프리미엄 고급화 전략을 펼쳤던 그런 단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몇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소규모 단지였고요. 네, 이렇게 900세대 이상 대단지로 분양하는 것은 광주에서는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입지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광주 상무국민체육센터 부실 운영 문제를 연이어 지적한 KBC 보도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의 부실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보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상무국민체육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시설의 부실 운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운영 가이드라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영장 개장 연기와 라커룸수 부족 등 문제를 잇따라 낳고 뒤늦게 보강공사에 착수한 건 모두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7월부터 매달 10억 원을 투입해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며 태원 유진운수의 노선권 인수에 나설 예정인데요. 보다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목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영 중단이 반복된 목포 시내버스는 운영사인 태원 유진운수가 재정난을 이유로 6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7월부터 목포시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대표가 올해 연말까지 버스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달 1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선권 양도양수 협상이 관건입니다. 목포시는 6월까지 300억이 넘는 부채를 태원 유진 측이 우선 해결토록 하고 노선권과 시설물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말에 한 번씩 정산을 하면서 그 부족분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버스 노선권을 사오는 그 협상이 끝날 때까지 운행하도록 그렇게 회사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 운영 체계는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적자의 이유로 꼽히는 방만한 노선도 개편하기 위해 지난 24일까지 시민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을 구분해 적자 노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흑자 노선은 복수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혼합 운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안정적인 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포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목포시가 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목포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목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목포시 행정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진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출근 시간대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광주시 학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버스 기사와 승객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행 중 엔진룸에서 큰 소리가 난 뒤 불이 시작됐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초 국방부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광주시가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3조 2항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국방부를 찾아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대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의 발사체 개발도 활발해질 걸로 전망되는데 현재 고흥에 계획 중인 발사대 추가 건립도 시급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의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모두 독자 기술로 만든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 전지판의 전력 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서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5,600km 궤도에 1.5톤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누리호보다 개량된 최대 700km 궤도에 10톤 위성을 실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발사되는 누리호를 제작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로켓 한비 TLV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차원의 우주 로켓 개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발사대 건립도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나로 우주센터에 액체 연료용 발사대 1개만 운용되고 있어 다양한 로켓을 테스트하고 쏘아 올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 고흥에 추진하고 있는 고체 연료용 발사대와 민간 발사대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사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사체 앵커 기업과 스타트 기업 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정주 여건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오는 2030년 850조 원, 발사 서비스 시장도 2032년 6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스페이스X나 아리안 스페이스 등 20여 개의 위성 발사 상업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오는 2025년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조선대 연구팀의 큐브 위성이 또다시 탑재될 예정입니다. 조선대 기계공학과 코스믹 라이트하우스 키퍼 연구팀은 2025년 4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자체 개발한 무게 3.9kg의 우주 광통신 검증 위성을 탑재할 예정이며 현재 위성 제작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개발 비용과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에도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큐브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되는 등 조선대 연구팀의 위성 제작 능력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의사 정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협회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방치로 의대 정원이 18년째 동결돼 의료 취약지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의 증원을 넘어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부족한 일촌 농촌 돕기에 힘을 보탭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9일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도청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일손 돕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일손 돕기에는 11,000여 명이 참여해 378헥타르 면적의 밭에서 작물 수확과 제초 작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의 2023년산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생산액은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물김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지난해 43만 톤에 비해 10%가 줄어든 반면 위판액은 4,442억 원으로 지난해 4,082억 원보다 9%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산 초기 영양염료의 부족과 황백화 발생으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일본과 중국의 김양식 작황 부진 속에 김 수출이 증가하고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한 종자 보급과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이뤄지며 생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FC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지난 19일 시 감사위가 통보한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고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전문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정식 의뢰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처 조직 개편에 나선 광주FC는 내부 구성원들이 진정과 고소를 이어가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22개 시군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 완도 장애인체전에선 여수시가 종합 우승으로 6연패를 달성했고 순천시와 목포시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32회 전남도민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는 영광군에서 개최됩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